이제 저녁 8시 30분 퇴근 후 퀴즈 한판. 혼자 하지 마세요. 같이 해요. 매일 저녁 8시 30분 많은 참여 바랍니다. 슬기로운 투자 생활입니다. 오늘 장을 이승석 전문가는 어떻게 분석할까요?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승석입니다. 네, 뜨겁습니다. 하지만 한쪽이 워낙에 뜨겁다 보니까 또 하나의 강력한 블랙홀로 느끼시기도 하는데요. 오늘 장 전문가님이 보시기에는 어떠신가요? 일단 종합주가 지수가 3,500포인트를 넘길 가능성에 대해서 그동안 이제 말씀드려왔는데, 넘기고 난 다음이 중요하다고 제가 이제 말씀드렸죠. 시장이 지금 앵커께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전자가 SK 하이닉스가 움직이는, 그러니까 즉 반도체 쪽이 움직이는 날은 전체적인 시장은 재미가 없습니다. 원래 이제 이런 이유가 나오는 이유가 이제 뭐냐면은 삼성전자하고 지금 SK 하이닉스의 시가총액이 워낙 크죠. 현재 시간 주가 강세해 보이면서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지금 530조로 돌파하고 있고요. SK 하이닉스의 시가총액이 지금 현재 거의 300조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사상 최고가를 계속 경신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와 관련된 어제 잘 아시다시피 스타게이트와 관련된 이 프로젝트,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와 관련된 종목들이 주가 움직임이 현재 강한 거죠. 쉽게 이따 섹터별로 말씀드리겠지만, 일단은 가장 핵심적인 쪽은 이제 반도체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에너지를 공급해줘, 이제 데이터 센터, 이 대규모 데이터 센터인데, 지금 기가와트급이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이게 보통 우리가 하이퍼스케일급 데이터 센터가 40메가와트 이상이면 하이퍼스케일급이라고 하는데, 1기가짜리가 내외가 나오고 있는 얘기니까, 이게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에너지의 신속한 공급, 그러니까 이제 신재생, 이게 원자력이나 아니면 화석연료 가지고서 에너지를 공급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면 오래 걸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전력 사정으로 본다면은 이런 정도 급이 나오려면은 신재생뿐이 방법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쪽이 움직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체전지에서 ESS가 또 필수적이죠. 그러니까 그런 쪽 움직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이거와 관련돼가지고서 운용업체, 그러니까 삼성 SDX 같은 종목, 이런 쪽에 지금, 이런 종목들만 시장에서 지금 현재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상황이죠. 여기 이제 반도체 장비주 포함이고요. 자, 어쨌든 간에 3,500포인트를 일단 돌파했는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 PBR로 놓고 본다면은 3,600선까지 가면 약 한 1.3배 정도 나올 겁니다. 이게 역사적 밸류에이션이죠. 과연 이제 이 이상을 과연 쳐줄까? 외국계나 어쨌든 투자자들 입장에서. 그거는 조금 생각을 좀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시황과 전망에서 일단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3,500 이하에서는 주식을 그때 줄이고 이럴 필요가 없고, 또 연휴를 쉰다고 해서, 길게 쉰다고 해서 우려할 필요도 없고, 또 제가 그제 방송을 통해서는 이제 미국의 셧다운이 과거 학습 효과를 통해가지고서 볼 때, 이걸 우려할 필요가 전혀 없다. 왜냐면은, 이전에도 오히려 셧다운이 되고 난 다음에 미국 증시도 그 당시에 2018년도 때에 오히려 강세를 보였고, 그 다음에 우리 증시 역시도 그거에 대한 큰 영향이 없었다고 했는데, 거의 제가 본 예상대로 시장을 움직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은, 연휴 전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현재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대규모 현금 확보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도 고려할 필요가 없다. 어쨌든 시장이 지금 현재, 대형주가 먼저 움직이죠.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움직이고, 지수 묶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순환매가 도니까, 오늘 시장에서 내 종목은 좀 덜 빠졌다. 이걸 실망할 필요도 없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동안도 말씀을 계속 드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반도체 한 종목 포트폴리오에 없으면은 이 시장에서 소외받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제가 한 달 반 전인가요? 그때부터 계속 일관되게 했고, 하다못해 삼성전자가 부담스러우면 삼성전자 우선기라도 사야 된다. 이런 말씀 드려왔는데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본다면 이제 오버슈팅 구간에 도입이 됐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시장 얘기는 여기까지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섹터별로 먼저 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장 두드러진 거는 역시 반도체죠. 두말하면 장거리겠죠.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소형주처럼 이제 11%나 급등하고 있는데, 저희가 뒤늦게 움직이는 종목이 있다 그랬죠. 좀 뒤늦게 움직여도 이런 쪽을 좀 봐야 된다고 하는 게 한미반도체죠. 그동안 수급 때문에 막혔는데, 실제 HBM 반도체에 있어가지고 한미반도체는 필수적인 장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얘도 좀 덜 움직이고 있지만, 왜냐면 시가총액이 좀 큰 종목입니다. 이 HPSP 같은 경우도 코스닥에서 시가총액이 크고요. 한미반도체는 장비주 중에서 시가총액이 크고요. 3분기 실적 호전될 가능성이 부분이 유력하고요. 이쪽은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되니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죠. 이제 2차 전지 쪽에서 이제 삼성 SDI 같은 종목이, 나중에 이 프로젝트가 진짜 진행된다면 ESS는 필수적인 거고, 그러니까 ESS에서 이제 뭐냐면 자동차 쪽에서의 부진한 부분을 좀 돌파구를 찾을 수 있는 어떤 환경이 조성되는데, 말씀드렸다시피 1기가와트급의 데이터 센터라고 한다면 그 규모가 엄청난 상황이고요. 자,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서 지금 2차 전지 쪽이 오늘 좀 그래도 시장 전체적인 움직임보다도 양호하고, 또 특히 뭐 소재 쪽 섹터군들도 동반해서는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아까도 얘기했죠. 이제 이쪽 밸류 체인이죠. 그러니까 AI 산업의 전방 쪽 밸류 체인입니다. 그러니까 후방은 플랫폼하고 소프트웨어 쪽이 되겠습니다만, 전방 쪽에 있는 산업군 쪽에서 이제 에너지 관련주죠. 아까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 이제 말씀드렸는데, 두산 퓨얼셀 같은 종목이 오늘 강세, 뭐 지금 현재는 흐름이 다소 엮여져 있지만, CS 윈드, 그 다음에 하나 시스템 같은 종목들, 뭐 이런 태양광 쪽, 하나 솔루션이죠, 이런 종목들의 움직임이 현재 시장 전체적인 움직임 대비해서 비교적 좀 양호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반면에 조선하고 이제 방산은 오늘 좀 소외가 되고 있는 거죠. 연휴를 앞두고 오히려 이제 차익 시장 매물, 그 다음에 이제 뭐 시장에서 한쪽으로 쏠리다 보니까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뭐 흔하게는 조원방 하는데, 조선 원자력 방산이 오늘은 다 약합니다. 물론 이제 이쪽에 대해서도 크게 실망감을 가질 필요는 없겠고요. 글쎄 뭐 조선주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저는 기존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방산주에 대해서는 아직도 긍정적인 관점을 유지할 필요가 있겠고요. 특히 대외적인 이슈에서 지금 현재 지정학적 리스크 관련된 그 우려감이 계속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쪽 이슈가 계속 공급되고 있죠. 오히려 뭐 방산주는 말씀드린데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연휴를 끝나고 놓고 본다면은 오늘같이 조정받을 때 뭐 현대로템 같은 종목이나 뭐 항공우주 뭐 이런 종목들은 저가 매수에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승석의 슬기로운 투자 전략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본다면 이제 지난번에 제가 이 얘기를 미리 드렸어요. 그러니까 3,500선 이하에서는 주식 비중을 줄이지 마라. 그 다음에 3,500을 넘어가게 되면은 오히려, 그러니까 3,500선 전고점을 오히려 돌파하고 난다면은 여기서부터는 조금 이제 생각이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는데, 다소간의 현금 비중은 좀 만들 필요는 있다. 근데 뭐 적극적인 차익 실현을 갖다 요구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뭐 이 상황에서 무리하게 이제 어떻게 본다면 뭐 3,500 돌파된다면 3,500선만 깨지지 않는다면 굳이 무리한 현금 확보, 그러니까 뭐 큰 어떤 포트폴리오 현금을 갖다 크게 줄이는 이런 정도까지의 상황을 생각할 필요는 없겠죠. 뭐 오늘 외국인들이 뭐 1조 원 정도의 현재 주식을 사고 있는데, 이게 다 지금 현재 집중되고 있는 건 반도체 쪽이고요. 그 나머지 쪽에서는 좀 소외를 받고 있습니다만, 지금 오히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반도체 쪽이 좀 오르고 나서 지수가 정체 보이고 해당 종목들이 정체 보일 때 시장은 분명히 순환매가 돌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반도체는 여전히 가지고 있어야 되는 쪽 섹터죠. 이쪽을 줄이려고 얘기를 드릴 수가 없는 거고요. 다른 쪽에서 조금 약한 쪽은 좀 일부 좀 조절이 필요하겠지만 적극적인 현금 비중까지 확보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좀 단정적으로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뭐 뒤늦게 움직이는 뭐 종목까지 해서 이전에 뭐 원익 IPS, 유진테크 뭐 등등 그동안 이제 많이 종목들을 이쪽 얘기했고 뭐 상당히 큰 성과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는 제가 가급적이면 잘 언급을 안 하는데요. 지금 이제 좀 긴 항목으로 본다면 이게 뭐 어떤 건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루 이틀 하고 많은 게 아니니까 이쪽 밸류 체인 쪽에서의 어떤 산업의 연관성을 본다고 한다면은 지금 우리가 제일 여기서 이제 핵심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무리 데이터 센터를 짓고 그다음에 뭐 반도체를 공급하고 해도 전기가 없으면은 이거는 무용지물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전력 수급상 지금 이 정도 기가와트급의 데이터 센터 이걸 갖다 짓게 되면은 신속한 전력 확보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나라 자체가 지금 이제 뭐 전력 공급이 아주 풍부한 나라는 분명히 아니다 보니까 신규로 빠른 공급을 하려면은 이거는 딱 한 가지 방법뿐이 없죠. 신재생 에너지죠. 신은 이제 수소죠. 그러니까 두산 퓨얼셀 같은 종목이 오늘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건 좀 짧은 호흡보다는 좀 긴 호흡으로 보시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뭐 한국에서 뭐 어쨌든 1위 기업이죠. 두산 퓨얼셀 수소 쪽 연료전지 쪽을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CS 윈드 같은 종목도 이게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해상에다가 데이터 센터인데 해상 풍력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CS 윈드나 그 다음에 CS 윈드하고 연관되어 있는 벨사스 윈드 시스템 같은 종목하고 같이 기업하고 걔가 이제 풍력 쪽에서는 세계 최대의 터빈 회사죠. 이 회사하고 이제 묶여 있는 CS 윈드 같은 종목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했다시피 태양광을 본다면 최근에 그 3분기 실적 우려 때문에 좀 조정받고 있는 하나솔루션이라든지 이걸 좀 긴 안목으로 본다면 이쪽으로 밸류체인이 이제 옮겨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현실화되고 아직은 LOI 단계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이거를 진짜 실행할지 여부에는 아직은 좀 불투명함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한다면은 이렇게 에너지 쪽 섹터를 관심을 갖는 게 지금으로서는 바람직하지 않냐. 그러니까 이건 좀 짧은 호흡보다는 좀 긴 호흡으로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순덕의 슬기로운 투자 전략에서 마치도록 했고요. 저는 추석 연휴 끝나고 나서 출사뵙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한가위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깔끔하게 명절 인사까지 알려주셨어요. 저희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고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성우 투자하시고요. 즐거운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